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 구금된 지 52일, 또 구속 41일 만에 석방되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에 지금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구치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를 했고 법무부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접수했으며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돼 있었던 서울구치소 정문 입구 화면인데요. 자, 스튜디오에 있는 이준희 기자 그리고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화면 보면서 현재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면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6분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전쯤, 그러니까 5시 19분쯤에 검찰에서 공식 공지를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밤새 심우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 간부들 그리고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죠. 이 수사팀이 전체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 지휘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밤새 계속 논의가 이어졌잖아요.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 즉 경호 차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에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이제 경호 차량을 타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뒤쪽에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도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장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경호 차량을 타고 나오다가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그리고 체포될 당시부터는 경호 차량에 탑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법무부 호송 차량을 주변 경호 차량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면서는 경호 차량을 타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바로 관저로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걸어서 지금 지지자들 향해 걸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당시는 지지자들을 향한 어떠한 액션이 있지 않았고 바로 구치소로 향했었는데 한남동 관저로 나가면서는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하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리면 조금 전인 오후 5시 20분경에 예. 검찰에서 공식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석방 지휘서를 송부한 이유를 따로 쓰지는 않고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이런 짤막한 공지를 보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속기간의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산정한 재판부의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추가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로 같이 보내진 대검찰청의 공지는 조금 달랐는데, 대검찰청에서는 똑같이 이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는 것을 심우정 총장이 지휘를 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 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구속된 지 41일 만에 석방이 돼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계시는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제 구금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또 법원에 의해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이다. 신급별로 6개월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다시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한남동 관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체포된 지 52일, 즉 구금된 지 52일, 구속된 지 4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금 한남동 관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화면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임지봉 교수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급별로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요,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 상태로 3심까지 받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또 이제 기소되고 나서는 계속 구금 상태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 지금 구속 기소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그런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근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소하기 전에 이미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구속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구속 기소했다는 거죠. 예. 그런 두 번째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관해서 없다라고 이번에 법원이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 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갈 때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방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또 발부받아서 이제 구속되고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구금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탄핵 심판정에도 나오고 그럴 것으로 예상했고 또 그러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구금 상태를 면하게 되면 대통령의 이제 방어권도 강화되겠지만 그거보다도 국민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과 국론 분열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지금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저렇게 손짓을 하고 저런 태도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구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 아닐까요? 예. 그야말로 이제 탄핵 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돼서 나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에도 이런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에 관한 선고 직전에 지금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는데요. 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11차에 걸쳐서 치열한 그런 공개 변론을 통해서 이제 쟁점별로 이제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증거 조사도 했고 그리고 지금 지난 주 화요일입니까? 부터 지금 열심히 하루 종일 지금
평의를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실 저는 이제 결정은 거의 다 났다. 이런 상황에서 뭐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은 형사재판의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 상태로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히려 구속 상태로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는 항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상태를 면하느냐, 구속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주는 영향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이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석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인지요? 네,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한 입장문인데 이제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석방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특수본의 결정과 대검 수뇌부의 결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공지가 두 쪽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공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검찰청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온도차가 크게 났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소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기간 불산입 그것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선정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만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왜 석방지휘서를 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검찰청 공지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달면서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 이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석방지휘서를 내는 것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대검의 공지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제로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급법원을 통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맞는지를 다투고 싶었던 것인데 대검찰청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를 한 거죠. 자, 검찰 수사팀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향후 입증하겠다. 교수님 가능한 부분인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고 저는 즉시 항고를 꼭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법원이요 즉시 항고를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구속 취소를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게 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그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 또 대법원의 재항고까지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즉시 항고 자체를 지금 검찰의 손에서 검찰이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법원이 이렇게 말끔히 어떤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고 가자라고 한 데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주리 기자에게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내란 관련한 형사재판 또 탄핵 심판 관련돼서 전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석방이 됨으로써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추가 혐의가 적용이 돼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니까 형사재판에 끼치는 영향은 가장 큰 것이 결국 재판 기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심당 한 심급에서 한 혐의당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불구속 상태니까
6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재판을 좀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예, 그런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짧게. 그래서 형사재판은 저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뭐 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일도 뭐 연기해달라 이러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불구속 재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 심판은 이미 이제 평의에 들어갔고 곧 그렇죠. 선고가 날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언제 선고가 나느냐와 윤 대통령이 오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것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환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서 다시 그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가정하셔서 마지막 발언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금 52일, 구속 41일 만에 석방된 것 관련한 MBC 뉴스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